이슈토크입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단체장들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에는 지자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순환 해운대구청장과 함께 지난해 자취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2021년도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덧붙여서 올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해운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사업인 J센텀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다라는 것하고 또 거기에다가 선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네. 그게 J센텀이 도심 융합 특구로 지난 연말에 지정이 되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또 71년 만에 장산 정상을 우리 시민들께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또한 한 21년 동안 우리 구민들이 수건 사업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의 문제를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2024년 12월에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해운대구청 이전 계획이 21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네.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건데요. 신청사 건립비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네, 실제 우리 구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9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중에 현재 우리 구청은 523억 원의 현금이 우리 구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례적으로 구청사 이전을 할 때는 부산시에서 100억 정도를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623억이죠. 나머지 300억 정도는 우리 구 재정상 1년에 100억 정도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한진시와의 부지 공공기여금이 존재합니다. 네. 우리 구청의 몫으로 약 한 140억 정도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구 신청사를 짓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 부족한 것은 150억 정도밖에 아니다. 그거는 3년 동안에 1년에 50억씩만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해도 구청사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구청이 옮겨가면은 현재 구청 건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과제로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현청사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안을 마련을 해놨었고, 또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TF 구성이라든지 또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 판단을 해보면 문화복합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의견들이 나와 있고,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근희 미술관을 한번 유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 또한 현재 끝나지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2025년부터 실질적으로 이근희 미술관이 해운대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살짝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 노력을 해오실 거라는 계획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장산 정상도 개방하고 또 장산 마을을 정비하는 등 구립공원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구립공원은 이미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기존의 장산 마을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네.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로부터 서로 화합된 마음으로 또 발전된 마음으로 장산 구립공원은 구립공원대로 또 지역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놓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장산 마을은 명품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연구 검토 중이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장산마을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장산마을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보상을 드려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영원히 이 장산마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산마을 지구 지정을 통해서 마을 지구 안에 명품 마을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고 이쁜 마을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드리는 이런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전문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잘 협의를 하면 제대로 된 장산마을 그리고 제대로 된 장산구립공원이 탄생할 것입니다. 네, 또 해운대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한 해운대 신시가지의 명칭을 그린시티로 바꾸고 또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대 그린시티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하면 이 신시가지로 불려왔던 이 도시를 새롭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구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신시가지가 탄생될 때 베드타운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멀리 직장을 출퇴근을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첫 번째 해결은 자족형 도시로 재탄생을 시키겠다, 재창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유부지라든지 또 국공유지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해안선을 포함을 해서 신시가지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자립이 가능한 자족형 신시가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년 이상 되어 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건축 형태로 만들고 또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변모를 시켜야겠다. 그 변모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리모델링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그 해운대구 그 리모델링 네.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또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조례에 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조직도 개편을 해서 해운대구에서 공무원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해운대구에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운대 신시가지는 결국 스마트시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의 방향이고 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신시가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ICT 기술과 또 IoT 기술을 접목을 하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는 통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주택, 교통,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신시가지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호선 장산역에서 동부산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오시리아 이 부분이 신규 노선으로 확정이 됐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019년에 우리 해운대구 예산으로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을 해본 결과 장산 지하철 연장은 타당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BC 분석을 해보면 약 0.97 정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공공사업에서는 BC가 0.7 이상이면 타당하다라고 결정이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BC 분석을 해봤을 때 0.9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건 대단히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힘을 받아서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연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 근거는 우리가 용역했던 이 결과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부산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신규 노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운대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 부산시 도시철도망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학교 학생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 입학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서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3등 하느냐는 부모님의 관심도 필요하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힘도 빌려야 되겠지만 주변에 삼촌 힘도 빌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힘을 모두 동원을 해서 이제는 빨리 착공하는 그 일에 몰두를 해야 합니다. 그 착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의 역량과 또 주변 분들 또 공무원들의 힘의 집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는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부산시를 설득해서 이 노선이 당장 후내년이라도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게 실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제송 몽마르트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 국토부가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전국 공모에서 이 제송 몽마르트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불균형입니다. 네.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건축물들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반대 지역에 있는 원도심 쪽은 네. 반송반여 제송 지역은 그동안에 관리 부재라든지 투자의 그 축소 뭐 등등의 이유로 그동안에 굉장히 지역 간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반송 이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18년에 시작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반여 2, 3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송 1동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걸 필두로 작년 말에는 네. 드디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송동을 중심으로 한 몽마르트 언덕과 같은
이런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주거 환경이 어려워서 젊은 세대가 밖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또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더라도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리적 환경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택을 했고 운 좋게도 재송 1동은 그렇게 몽마르트 언덕과 같은 이런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구 온난화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기만 되면 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센텀지구가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해운대구의 침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환경부에 우리 구에서 철저한 용역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심사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심사평가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센텀 지역도 물난리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하수도 정비 그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25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 우리 구청사 주변 지역에 물난리가 또 났었거든요. 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160억이라고 하는 환경부로부터 하수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조사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물난리가 날 수 있는 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반여 1지역입니다. 탑마트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이 네. 굉장히 저지대거든요. 수영강이 범람하면 그냥 도시로 물이 바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침수 예방사업 차원으로 예산 요구와 또 이 자료 그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면서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세 지역이 홍수로부터는 완전히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고 이제는 기술적 문제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제는 해소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선 7개 마지막 해인 만큼 2022년을 맞이한 소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누구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고 견디고 이렇게 왔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중소상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은 가장대로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해운대 구정을 잘 믿어주시고 또 구정과 함께 잘 나아가 주신 그 덕분으로 우리 해운대구는 큰 대과 없이 작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올 한 해 그동안에 해운대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히 저는 그동안에 공약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미래 해운대를 위해서 미래 계획을 성실하게 세워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해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하는 희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새해에는 더 발전하는 해운대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홍순환 해운대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각 지역마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올 한 해에도 지역 주민으로서 해운대구의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